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1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3D 부품을 만든 도면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템플릿에 매트릭이 있고 그 중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기본으로 제공되는 윤곽선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이 보이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 자동화 도면에서는 별도로 윤곽선과 중심 마크나 표제란을 수험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모형 탭을 보면 시트 1이라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엑셀처럼 시트 1번, 2번, 3번 여러 시트를 도면을 하나의 파일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A3로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면 시트 편집이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트 편집을 선택해 보면 도면의 크기가 반드시 A3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가끔 A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훨씬 도면이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트 편집에서 도면의 크기를 A3로 선택하고 표제란의 방향이 오른쪽 가로 방향 아래쪽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기본 경계와 ISO라는 부분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빈 영역만 남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도면 자원을 펼치시면 경계와 제목 블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계가 윤곽선이 되겠고 제목 블록이 표제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 아래에 있는 기본 경계를 더블 클릭해 보면 화면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시트 밑에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도면처럼 먼저 경계 메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경계를 만들어야 되므로 새 경계 정의 메뉴가 나타나는데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치수를 넣을 수 있게 마지막 모서리에 치수점을 넣을 수 있게끔 점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먼저 윤곽선을 작성하겠습니다. 스케치 메뉴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화면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제도에서 배우겠지만 A3 도면인 경우에 윤곽선은 가장자리로부터 10mm만큼 떨어지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이 조절점과 선을 클릭한 다음 거리값을 10을 입력해 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치수가 입력되지 않은 쪽의 선을 클릭해서 10mm를 입력해 줍니다. 대각선에 가서 동일하게 구속되어 있지 않은 선과 점을 클릭해서 10mm를 입력해 줍니다. 다시 구속되지 않은 선을 선택하고 10mm를 입력해서
엔터를 클릭하면 선이 파란색으로 선이 변경되면서 구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개씩 입력해도 되지만 뭐 불편하다면 치수선을 하나씩 차례대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돌아가면서 10mm씩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 마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중심 마크는 윤곽선 가운데에 있는 10mm짜리 선이 되겠는데 중심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마크는 이 가운데 부분에서 도면 바깥쪽으로 5mm, 안쪽으로 5mm만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선 위에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초록색 점으로 잡히는 부분이 이 선의 중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클릭하고 방향을 수직이나 아래쪽으로 수직 상태에서 위아래로 잡은 상태에서 5mm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선이 작성이 되는데 한 번 더 엔터 치면 선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 다음 또 반대쪽에서 선을 클릭하고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5mm를 입력해주고 엔터, 다시 한번 엔터를 더 클릭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SC를 클릭하면 선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ESC를 클릭하고 선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선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5mm씩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클릭하고 적절한 위치에 안쪽에다가 선을 클릭하고 세로로 10mm만큼을 먼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클릭하면 다음 위치를 찍지 않고 엔터를 한 번 더 클릭하면 10mm짜리 선이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mm짜리 선을 반대쪽에도 그려져야 하므로 반대쪽에서도 10mm짜리 선을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두 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로선 위치도 중심 마크가 있어야 되므로 가로로 10mm짜리 선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두 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가로로 10mm짜리 선을 작성하고 엔터를 두 번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보시면, 자, 우리 치수 옆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하학적 구속 조건을 주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치 구속 조건이고, 두 번째가 동일선상, 같은 선 높이로 맞춰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동심은 원이 두 개가 있을 때 같은 중심으로 맞춰주는 기능이고, 고정은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고정시키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 다음은 두 선을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평행 구속 조건이 있고, 그 다음 선이 직각이 되도록 맞춰주는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평으로 선을 클릭하면 선을 수평으로 맞춰주는 기능, 그 다음 선을 수직으로 변경시켜주는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원에 어떤 선을 붙이거나 할 때 하는 것을 접선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 부드럽게는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그 다음 대칭,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각도를 맞추어 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동일이라고 해서 같은 크기로 맞추어 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속 조건은 일치 구속 조건과 또는 직각,
또는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 구속 조건을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10mm 선의 중간점을 찾고 수직인 수평인 선의 중간점을 클릭해주면 선이 일치가 되면서 위아래로 10mm만큼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점을 클릭해주고 세로선의 중간점을 마우스로 찾아서 클릭해주면 구속이 완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곽선과 중심마크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윤곽선의 모서리점에서 끝점에서 사각형을 작성하겠습니다. 보통은 60에 30mm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생산자동화 기능사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거리 60을 입력하고 반대쪽으로 30mm가 이동해야 되므로 세로선은 탭키를 이용해서 세로 치수로 넘기고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이 3등분 되어 있으므로 10mm 간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클릭해서 먼저 가로 부분을 3등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선이 두 번째 칸에서부터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중간 위치에서 선을 그리면 구속이 되어서 치수를 입력해도 선이 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초록색 점을 피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세로선을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 메뉴를 선택을 하고 선과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고 아래쪽 선을 클릭하면 거리가 나오는데 옆으로 이동해서 10mm 위치에 치수를 배치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고 다음 선을 클릭한 다음 옆으로 이동해서 10mm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쪽 선과 세로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보통은 25mm로 입력하게 됩니다. ESC를 클릭하고 이제는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는 스케치 메뉴에서 텍스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운데 위치에 와야 되므로 가운데 점을 클릭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점을 입력하고 생산 자동화 기능사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이 되냐 하면 시작된 내가 선택한 점에서부터 왼쪽 상단에서부터 생산 자동화 기능사라고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ESC를 한번 누르고 이 생산 자동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편집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정렬을 잘 보면 정렬 버튼이 왼쪽, 중심, 오른쪽 정렬이 가능하고, 그 다음 맨 위쪽, 그 다음 중간, 아래쪽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총 그래서 9개 영역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심과 중간 자리 맞춤을 클릭하면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클릭한 점이 가운데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간을 맞추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참고로 이 선과 이 점에다가 치수를 주면 정확한 중간 위치까지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60이었으므로 치수 30을 5mm에 30을 치수로 주면 이 텍스트도 구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산 자동화에서는 이 정도까지 구속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그냥 처음 입력할 때 왼쪽 위치에 맞추어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점이 아니라 왼쪽 위점을 클릭하고 모든 텍스트를 한꺼번에 입력합니다. 먼저 생산 자동화 기능사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 다시 적절한 지점을 클릭하고 비번호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다음은 감독위원 확인. 비번호는 오늘은 1번으로 했으므로 비번호 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위원 서명을 하는 가로 인을 작성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이제 텍스트를 지금 입력하는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클릭하면 텍스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ESC로 한번 빠져나가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텍스트가 입력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ESC를 클릭해주면 커서 모양이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에 가져가면 텍스트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해주면 텍스트를 적정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절한 가운데 위치로 그냥 배치시켜주면 텍스트의 입력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가 입력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가 끝나면 반드시 오른쪽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면 자, 이 내가 작성한 경계 이름을 어떻게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비번호 01번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우리가 도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작성되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보여지는데 당황하지 않고 왼쪽에 보시면 우리 모형 탭에 있는 경계 아래에 보면 아까 기본 경계 밑에 내가 작성한 01번 경계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01번 경계를 아까처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화면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윤곽선과 중심 마크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표제란은 제목 블록이 바로 표제란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목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새 제목 블록 정의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로 이제 중심 마크 부분을 표제란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데 표제란의 규격도 생산 자동화 시험에서는 도면 시험지에 주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통은 크기가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100에 사이즈는 100에 탭키를 입력하고 15mm로 보통 주어집니다. 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위쪽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할 때는 왼쪽 위에서부터 맞추어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표제란 만큼은 내가 ESC를 눌러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꼭 그리지 않아도 내가
우리 왼쪽에 있는 이 만들어진 제목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저절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릴 때는 화면 빈 영역에 적절한 간격을 잡아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에 맞추어서 영역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선을 선택하고 중간점을 잡아서 먼저 2등분합니다. 그러면 이 선은 치수가 벌써 50mm만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치수를 다시 입력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구속되었다고 이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물론 승인을 하면 참고 치수를 이렇게 50만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세로 선을 이용해서 적절한, 이번에는 중간점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2등분하고 오른쪽도 2등분 해주게 됩니다. 이 거리는 보통 20mm와 3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쪽을 20mm로 입력을 해주면 반대쪽은 벌써 50mm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30mm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보면 선과 선을 클릭해서 입력해보면 자 30으로 보이지만 과도하게 구속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20mm를 다시 한번 치수를 부여를 해주고 반대쪽에 있는 30mm는 이번에는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세로선의 15mm의 중간점을 찾아서 클릭해주고 클릭해주면 영역 나누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선은 중간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치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중간 위치에 7.5mm 위치에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선과 선을 클릭하고 옮겨보면 7.5mm가 과도하게 구속되어 있다고 되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을 나누고 나면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한꺼번에 차례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왼쪽 위쪽 지점을 클릭해주고 과제명 확인, 두 번째 영역을 클릭해주고 CAD 작업 확인, 그 다음 척도 입력하고 확인. 띄어쓰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투상, 척도는 대부분 아마 1대1로 주어지게 됩니다. 1대1. 그 다음 투상은 삼각법 확인 클릭해 줍니다. 자, 지금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었으므로 텍스트 입력을 종료하기 위해서 ESC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글씨를 클릭해서 가운데 위치에 맞추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게 위치가 맞았다면 아까와 동일하게 오른쪽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면 블록을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동일하게 비번호 0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면 화면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우리 모형 탭에 보면 제목 블록 아래에 01번 제목 블록이 생긴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01번을 더블 클릭해주면 오른쪽 아래에 도면 블록이 제목 블록이 표제란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작성한 부분이 혹시나 틀렸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성한 01번 이런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편집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편집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경하고 나면 동일하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주면
편집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덮어쓰기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절약하려면 이 제목 블록을 따로 그려도 되지만 경계 부분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 위에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듯이 이 왼쪽 위에 작성하듯이 오른쪽 아래에 100mm에 맞춰서 100mm에 15mm에 맞춰서 선을 나눠주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경계에서 표제란까지 한꺼번에 작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따로 작성했으므로 이 선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하면 덮어쓰기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혹시 참고로 이렇게 휠 마우스를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다 보면 도면이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에는 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 보면 됩니다. 왼쪽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 화면에 꽉 차게끔 배치가 됩니다. 뭐 좀 휠 마우스를 눌러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휠 마우스를 굴려서 앞뒤로 확대 축소하는 방법이 있었고 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꽉 채워서 도면 배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 마우스 사용법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iso.idw를 불러오면 도면에서는 삼각법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각법으로 배치를 하게 되므로 각법이나 치수의 색깔, 선 색깔 등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자, 스타일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변경돼야 할 메뉴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변경돼야 할 부분은 표준, 치수, 도면층, 그리고 지시선 정도만 하면 됩니다. 먼저 표준에서 기본 표준을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면 탭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뷰 기본 설정 탭을 가서 반드시 삼각법으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모든 스타일 편집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저장 닫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저장을 클릭해서 현재 설정 변경한 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수 탭으로 이동합니다. 치수를 펼치시면 기본값이라고 된 것들이 5가지가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기본값 ISO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자, 먼저 단위 탭에서 10진 표시키를 마침표로 바꿔줍니다. 숫자가 소수점 숫자를 마침표로 표시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표시 탭으로 이동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정밀도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형은 어떤 선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각도는 각도의 정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2라는 것은 치수가 있을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치수를 나타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도면을 보면 도면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밀도를 0으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의 정밀도도 0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표시 탭에 가보면
도면층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치수선은 기본적으로 색상이 빨간색으로 적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시험지에 어떤 색으로 변경하라고 다 주어지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변경해주고, 그리고 비거리를 보시면, 그림에서 비거리를 잘 보시면 치수선이 있고 왼쪽에서 뽑아지는 이 선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외형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제도에서는 1에서 2mm만큼 간격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간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1mm 정도로만 변경해주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층을 펼쳐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록 중에 임의로 하나를 클릭해주면 오른쪽처럼 선의 모양과 색상,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 가지 색상을 변경해야 하지만 노란색이나 하늘색, 초록색 등은 도면 작성할 때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것들만 변경하고 도면 작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먼저 단면선이라고 된 부분이 도면 평면도에 보면 AA 절단선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단면선이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표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심표식은 원을 나타냈을 때 원의 중심을 십자가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중심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간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은 원이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원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원임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해주는 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치는 해칭선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단면을 절단했을 때 그 절단면이 어디가 절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해칭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중심 표식과 중심선의 선의 종류는 일점세선이 되어야 되는데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은 실선을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인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 외형선은 보통 녹색으로 변경을 하고 수문선은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이라고 된 부분이 우리 표제란입니다. 제목이 보통은 하늘색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경계라고 된 이 부분이 우리가 윤곽선 중심 마크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하늘색으로 나중에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치수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치수는 치수선의 색깔이 아니라 아까 치수선의 색깔은 위에 있는 메뉴에서 선택을 했고 여기에 있는 치수는 치수 문자의 색깔인데 보통은 노란색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면층 설정이 끝났으면 지시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시선에서 ISO 일반을 선택하고 지시선도 치수선이므로 빨간색으로 선의 색상을 골라주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기본 설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마지막 아래에 있는 저장 및 닫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D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 설정이나 템플릿 작업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도면을 하나하나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면 AA라는 단면도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도면은 정면도부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도, 평면도부터 배치해야 합니다.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클릭합니다. 기준 뷰를 클릭하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지금 정면도인데 보통은 단면선이 없으면 정면도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평면도 위치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평면도 영역이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위로 배치하면 등각투상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도면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면도에 단면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평면도에 이 절단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작업하는 순서는 평면도를 절단선으로 처리하고 정면도를 배치한 다음 보조 단면도를 배치하고 등각투상도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물론 이 등각투상도는 이것들과 별개로 딜리트 해보면 종속뷰를 삭제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얘는 별개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등각투상도는 나중에 뷰 배치에 기준뷰를 클릭하고 우리가 이 뷰큐브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홈 버튼을 눌러보면 등각투상도 모양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배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것을 편집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해서 도면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수문선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문선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수문선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면 은선 제거를 클릭해주면 되고 그리고 도면처럼 음영을 처리하고 싶다면 세 번째 있는 음영 처리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부터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배치에 기준을 선택을 하고 창이 보여지면 이 뷰 큐브를 이용해서 뷰 큐브의 조절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조절점을 회전을 시켜도 되고 화살표 모양을 이용해서 점을 회전을 시켜도 되고 그래서 도면이 평면도 모양이 되도록 배치해주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뷰 큐브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해보면 사용자 뷰 방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우리가 3D 도면을 작업하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뷰를 클릭하고 또는 F4 눌러서 회전시켜서 뭐 약간 이런 기울어진 모양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뷰 상태에서 평면도를 클릭해주고 90도를 회전하면 평면도 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 뷰 마침을 클릭해주면 그 선택한 영역이 내가 그대로 2D 도면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문선이 없으므로 은선을 제거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도면 배치가 완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면도에 단면선이 처리되어 있으므로 평면도에 단면선이 처리되어 있으므로 정면도 작업을 단면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뷰 배치의 메뉴에서 네 번째 있는 단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단면을 선택하고 나면 그 단면을 어느 도면에서 처리할 건지를 골라줘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면에 가져가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점선으로 테두리가 보여지는 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면을 처리하고자 하는 도면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조절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절점을 이 파란색 부분에서 찍고 오른쪽으로 지나가서 클릭해주고 확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계속을 클릭하고 내가 배치하고 싶은 쪽으로 클릭하면 도면이 완성된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미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절단선의 시작 위치가 구속되어서 더 이상 조절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뷰 배치에 선택할 때도 먼저 도면을 선택해 놓고 단면을 선택하면 바로 그 도면에서 단면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도면을 선택해도 되고 도면을 선택해 놓고 단면으로 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고 단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첫 시작점을 이 지점에서 초록색 점이 나타났을 때 여기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해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추적선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점들을 찍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나는 점을 찾아서 도면과 비슷한 위치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해서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이제 찾은 것입니다. 혹시 다음 과제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계단 단면도 형태로 꺾이는 경우에는 계단 형태로 직각을 잡고 클릭하고 또 넘어가서 클릭해서 계속 이어가서 작성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찍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면 계속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내가 배치하고 싶은 정면도 쪽으로 배치해주면 이렇게 해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면이 AA라고 된 부분은 내가 이 절단선을 기준으로 앞쪽 부분을 잘라내고 단면을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면 우리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뷰 배치의 투영 메뉴를 선택하고 우리가 절단된 정면도를 클릭하고 대각선 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작성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그려진 면은 이 빗금친 해칭선 부분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단면 A를 따라서 절단을 하고 앞쪽을 뜯어낸 다음 A 방향에서 앞쪽에서 바라보고 이 면을 작성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이 절단된 모양으로 잘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 1대1란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도면에서는 A-A 단면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뷰 다시 가로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뷰가 이제 A 문자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다 지우고 그냥 A-A 단면도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축척만 없어지면 되므로 축척을 딜리트 해주고 뒤에다가 단면도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보조뷰를 뽑아 보겠습니다. 보조뷰는 이 경사면을 바라보는 도면이므로 정면도에서부터 보조뷰를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뷰 배치에서 세 번째 있는 보조를 선택합니다. 자, 보조를 선택하고 보조뷰는 평면도나 등각 투상도나 정면도 중에서 정면도에서 뽑아내야 하므로 정면도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런 보조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뽑아내는 위치가 이 경사선이 되므로 경사선에 가져가다 되면 빨간색으로 선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클릭해주고 위쪽으로 적정한 위치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배치를 하고 나면 주의할 사항이 반드시 우리가 이 B1대1 이런 부분이 다른 도면에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본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이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문자는 문자가 따로 이렇게 이동이 되지만 화살표는 반드시 이 머리 부분을 클릭해야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문자는 따로 움직이지만 화살표를 움직일 때는 문자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로 화살표를 이동해서 문자까지 배치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오른쪽 부분에 이 우리가 보조뷰에서는 모든 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분만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선들은 마우스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면 가시성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제하면 선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제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씩 해도 되지만 드래그를 해서 한꺼번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내가 도면이 선택을 하면 바깥에 이렇게 그 도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점선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한꺼번에 드래그할 때 자, 이 노란색 선들을 빨간색 선을 같이 포함을 시켜버리면 마우스 우클릭해도 가시성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래그를 하더라도 그 영역선을 피해서 선을 우클릭해야만 이렇게 한꺼번에 가시성이 됩니다. 물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영역선까지도 내가 영역 안에 있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이 선이 평면도에 있는 영역선이 선택되면 우클릭해도 가시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유의해서 가시성을 삭제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선을 하나씩 클릭해서 가시성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선들은 가시성으로 해제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보조뷰를 클릭해 보면 영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과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오리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뷰 배치에 있는 오리기를 이용하고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영역이 오려지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리고 나서 이제 남은 부분을 마우스로 우클릭해서 겹치지 않도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시성으로 이렇게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나씩 골라서 가시성을 해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기를 하면 그 오린 영역으로 영역이 이게 빨간색으로 된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원하는 위치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 뷰 B1대1이라고 된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앞쪽에 축척은 딜리트 해주고 홈키를 눌러서 앞쪽에 영어로 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면을 이제 작성할 준비가 되었고, 자, 이렇게 도면 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중심선을 배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석 메뉴에서
중심선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 4가지 메뉴가 있는데 일자 중심선과 두 중심선의 이등분, 중심 표식을 많이 3가지를 가지고 이용하게 됩니다. 먼저 평면도에는 중심선이 따로 없으므로 정면도를 보겠습니다. 정면도에 보면 중심선이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은 일자 중심선을 선택하고 중심선의 중간점을 클릭해주고 반대쪽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영역의 바깥쪽을 클릭해주는 방법이 있고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중심선 이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등분이니까 이 세로선의 중간점, 이 세로선의 중간점을 클릭하면 중간에 이등분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 중심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시작점, 끝점, 바깥쪽 클릭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뷰에 보면 중심선이 나타나는데 이 중심선은 바로 중심 표식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중심 표식을 해서 원을 클릭하면 중심선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심 표식은 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호에다가 중심 표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ESC를 한번 눌러주면 호를 중심선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생기는 것이 보입니다. 조절점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늘리기를 해도 됩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선을 늘리거나 중심선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표시까지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는 치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치수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선과 선을 찍는 것이 아니라 끝점을 찾아서 치수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평면도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을 찾으면 이렇게 초록색 특성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점을 클릭해주고 끝점을 클릭한 다음에 위쪽으로 옮겨서 배치하게 되는데 배치하는 거리는 이 외형선에서부터 이 치수선까지 거리가 8에서 10mm 정도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멀리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8에서 10mm 위치에 적정한 간격으로 배치해주면 되고 치수 편집 창이 나타나면 참고로 이 값들이 이제 치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하면 되는데 참고로 소수점이 있다면 정밀도 공짜로 넘어가서 1차 단위를 소수점 첫째까지 바꿔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 스타일 편집기를 할 때 소수점을 없앴지만 특정한 치수에 소수점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특정한 치수를 1차 단위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편집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치수 선택하고 호와 직선이 만나는 특성점 클릭 아래쪽 점을 클릭해주면 오른쪽으로 8에서 10mm 위치에 배치를 하고 클릭하고 그대로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내가 현재 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수 문자를 클릭하면 치수 편집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 ESC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이 숫자를 이제 클릭해보면 이렇게 숫자를 위쪽으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확인 클릭해주기. 그 다음 지름 치수와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선을 호에다가 클릭을 해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할 점은 이 호의 중간점에다가 치수를 주고 클릭을 하면 치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점을 피해서 치수를 입력하면 되겠고 앞에 붙은 숫자는 홈 버튼을 입력하고 이 대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치수도 동일하게 클릭해주고 앞에 적절한 위치를 간 다음에 홈키 눌러서 4-4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수 모양을 보면 지시선이 이 중심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데 호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름치수는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가 있는데 이것은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치수 ESC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치수 화살표나 치수 문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옵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주면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나타나면서 치수가 기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이 치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보면 옵션에서 화살촉이 현재 내부로 되어 있으므로 체크를 해제하면 화살촉이 외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시선이 안쪽에 연결되어야 하므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의 치수 기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정면도의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정면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외형선으로부터 10mm 위치 이렇게 과도하게 배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8에서 10mm 간격으로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마찬가지로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고 80 위치에 10mm 위치에 배치하면 됩니다. 경사선은 자 끝점과 끝점을 선택하고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60이 되는 위치가 잘 잡히면 좋은데 옆으로 옮기면 이렇게 수직 수평 치수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수직 치수,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수평 치수, 그리고 이렇게 경사지게 입력하는 것을 정렬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렬 치수를 입력하고 싶다면 마우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면 치수 유형에서 정렬로 변경하면 정렬로만 치수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잡아주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아래쪽 10mm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면 수직, 수평, 정렬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정렬로 변경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각도 치수는 선과 선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때도 이런 중간점이나 초록색으로 된 점을 클릭하면 각도 치수 기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상태에서 클릭하고 그러면 먼저 길이 치수가 나오지만 선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각도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대로 각도를 배치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면도의 치수 기입이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번에는 보조 단면도에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호와 직선이 만나는 끝점과 호와 직선이 만나는 끝점을 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정렬로 변경하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8에서 10mm 위치를 유념해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름치수도 아까 해봤듯이 클릭해서 배치하고 나서 ESC 한번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화살촉 내부를 풀고 다시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치수에서 호에 대한 치수는 반지름 30이므로 클릭해주고 확인한 다음 ESC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도면 작성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면
주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는 주석에 있는 텍스트 메뉴를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클릭해주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줍니다. 한꺼번에 쓰면 되는데 우리말로 주소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 번 더 치겠습니다. 두 줄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도시 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물론 ESC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드래그해서 글씨 크기를 크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주소는 어떤 의미냐 하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이라는 의미는 도면에 어떤 목각기가 처리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목각기가 10mm로 하게끔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각기가 되어 있는데 도면에 치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도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각기를 1mm로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한 오늘 도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주소만 입력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도면 작성이 마무리되었는데 도면이 마무리되었으면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꽉 채워집니다. 그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바탕화면에 일단 우리가 이제 01번이므로 01번으로 IDW로 저장 비번호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마무리하면 오늘 도면이 완료가 되는데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로 가서 도면층을 펼쳐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는 하늘색으로 바꿔주고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 제목, 표제란은 다시 하늘색, 그 다음 치수 문자는 노란색 하고 저장 닫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 도면은 이러한 형태로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고 제출하는 것이 최종 도면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성한 도면을 수험자가 직접 출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은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인쇄 클릭을 하면 먼저 이제 우리 프린터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생님 컴퓨터에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도비 프린터로 PDF로 출력하겠습니다. 출력을 하고 자 먼저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역 안에 제대로 배치가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쇄 버튼 눌러보면 최적 맞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최적 맞춤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치수들이 색깔이 적용돼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다 맞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프린터가 골라지면 특성을 클릭해서 도면에 이제 지금은 용지가 설정이 안 보이지만 용지가 A3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프린터에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력할 때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에서는 수험 정보 시험지 내용 중에 반드시 색깔을 적용하지만 흑색으로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눌러보면 중간 체크박스에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라는 체크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적용했던 부분들이 검은색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하고 출력물이 나오면 우리가 작업한 2D 도면, 3D 도면 그 파일 두 개와
이 출력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최종 생산 자동화 과제 중에 CAD 작업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LC를 또 완료하면 시험이 응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배점은 생산 자동화 CAD 과제는 40점이고 PLC 과제는 60점입니다. 그렇지만 60점이 넘으면 합격이 되겠지만 PLC만 60점이 넘는다고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CAD에서 과락이 나지 않도록 최소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60점이 되면 실기 과목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닫기 클릭하고 다시 한번 저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과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